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글 I/O 창간 후기를 발표할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론 제 세션을 보러 오신 분은, 일부러 보러 오신 분은 안 계시죠? 혹시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분들은 아는 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앞에 분이 빨리 끝내주셔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가 제 소개를 하면요, 자바 성능을 결정짓는 코딩 습관과 튜닝 이야기라는 책하고, 테스트 책하고, 트러블 슈팅 책하고, 프로그래머로 산다는 것을 집필을 했고요. 최근에는 자바의 신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권 들고 왔어요.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께 한 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성 SDS와 NHN 거쳐서 현재 SK 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딸 한 명 있습니다. 저기 뒤에 있어요. 같이 가족이랑 왔고요. 구글 I/O 2013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참여를 하게 됐고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I/O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 말을 그대로 금방 읽으실 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글에서 주최를 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모스코네라는 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약 5,500명의 참여자들이 참가하게 되고요. 발표하는 사람들은 구글 직원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구글 파트너 직원들도 같이 발표를 하고, 총 110개의 이야기와 코드랩들이 진행이 됩니다. 2박 3일간 진행이 됐고요. 주요 내용은 여기 보시다시피 안드로이드나 구글 얼렛, 구글 플러스, 구글 클라우드, 유튜브, 그리고 구글 맵스, 크롬, 구글 닥, 그렇게 내용들이 있고요. 이건 뭘까요?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요거요. 이게 이따가도 모르세요? 진짜 아무도 안 계세요? 자바의 신을 드린다니까요. 자바의 신 모르세요? 모르면 자바 개발자가 아닌데. 이거는 구글 글래스예요. 구글 글래스. 글래스의 A자에서 따온 거기도 하고요. 구글 글래스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안경에 여기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프리즘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쳐다보면 사람 눈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쪽만 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프리즘을 쳐다보는 사람의 그 시선 방향을 형상화한 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글 글래스에 대한 내용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석을 했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13일 11시부터 전 세계에서 선착순으로 등록을 했고요. 50여 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착순이 아니라 이렇게 등록 누르고 서버가 뽑아준 사람이 됐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저만 돼서 저희 회사에서는 저만 갔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인바이트 받은 두 분이 계셔서 총 3명이 저희 회사에서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사진들인데요. 이거는 식사하는 데고, 여기 아까 봤던 그 구글 글래스 그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중간중간 가면 이렇게 음식들이 여기저기 비치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구글 스트릿 찍는 장비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구글 글래스 쓴 사진인데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제가 사진 찍는데 뒤에서 이렇게 딱 머리를 들이대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없게 사진이 찍혔는데 하나밖에 없는 사진이거든요, 제가. 보시면은 이게 지금 구글 I/O 행사장을 제가 동영상으로 직접 찍은 거고요. 마지막 날 찍어가지고 좀 어지럽긴 한데 너무 어지럽네요. 예. 요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호텔에서 체크아웃 해가지고 줄 서서 그 짐 맡기려는 분들, 예, 이렇게 줄 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1층에는 큰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지스트레이션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요 기계나 여기에 있는 요 기계들은 전부 다 그 구글 스트릿을 찍기 위한 장비들이 비치되어 있어요. 요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구글 스트릿 찍는 장비들 하고요. 제가 이거 흔들림 보정을 한 건데 이렇게 음료수는 아무 때나 무료로 이렇게 빼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글 원래 쪽 전시하는 데였고, 이쪽이 원래이었네요. 그리고 구글 플러스 전시하는 데가 있었어요. 구글 플러스에 전시하고 있는데도 되게 특이했던 게 거기 전시하고 있는 그렇게 안내하는 분들도 페이스북을 쓰더라고요. 네. 망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뭐 각종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큰 거를 구현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층은 전부 안드로이드 관련된 내용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충전기예요. 안드로이드가 배터리가 빨리 닳잖아요. 예. 그래서 저렇게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비치해 놨고요. 예. 여기까지 간단하게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글 I/O의 맨 처음 시작은 밥을 먹긴 하지만 밥을 먹은 다음에 바로 키노트가 시작이 되거든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키노트가 2번에 나눠서 진행을 했대요. 이틀에 나눠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시간에 스트레이트로 했어요. 3시간 반 동안. 쉬는 시간도 없이. 여긴 쉬는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거기는 쉬는 시간도 없이 스트레이트로 계속했고요. 제가 그 키노트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서 6시 55분에 그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어차피 시차 잘 안 맞잖아요, 외국 가면. 그래서 6시 55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모스코네 센터가 거의 뭐 축구장만 하거든요. 축구장만 한 건물을 이렇게 삥 둘러서 6시 55분에서 여기 도착해서 여기 섰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기다려서 들어갔죠. 들어간 다음에 바로 밥을 먹자마자 밥을 그냥 대충 먹고 줄을 섰어요. 20분부터 다시 키노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키노트는 9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쭈루루룩 입장하다가 8시 반쯤 입장을 했는데 중간 정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차피 맨 앞에 있는 블록은 그 구글 직원들하고 프레스들만 앉거든요. 그러니까 해봤자 중간밖에 못 앉아요. 아무리 빨리 가봤자. 나중에 가실 기회 있으시면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운트다운 하는 건데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인터넷에 공유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현황입니다. 안드로이드 현황 같은 경우는 그 약 9억 대의 안드로이드 기기가 전 세계에 있다고 하고요. 480억 개의 앱이 다운로드가 됐고, 구글 앱 번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면 앱에 있는 그 단어들은 그 별도의 XML 파일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걔네들한테 주면 걔네들이 번역을 해줘요. 유료로, 무료는 아니고요.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뭐 아시는 내용이라 좀 지나간 내용이라 베타 및 스테이징 기능 제공하는 거는 많이 보셨을 거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발표했을 때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클립스를 떠나고 그것도 인텔리제이 기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두가 굉장히 좋아했고요. 베타 및 스테이징 기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앱을 딱 여러분들이 릴리즈를 하면 무조건
100%가 다 그 앱을 받잖아요. 근데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나는 10%만 이거 새 버전 다운로드 하게 할래.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를 지정해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만약에 베타 릴리즈 했는데 이슈가 생기고 뭐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러면 롤백 해버리면 되니까요, 쉽게. 근데 전체가 다운로드 해버리면은 되게 원복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런 기능을 제공을 했고요. 구글 플레이 게임 기능도 제공을 하고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 GCM이라는 것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플레이 뮤직이라는 서비스를 발표하고 친구들과 음악을 공유하고 뭐 내가 DJ가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음악을 들려주고 하는 기능을 오픈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료였습니다. 9.99불 한 달에. 그리고 구글 플레이 포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그 교육과 관련된 앱들에 대한 광고를 한 30분 이상 했었어요. 그런데 구글에서 제공되는 교육용 추천된 앱들은 그 전문 교육자들이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증된 앱들이니까 많이 사용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플러스의 사진 추천 및 자동 교정 기능. 이거를 봤을 때 되게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갔다 와서 모든 사진을 구글 플러스에 다 올리는 거예요. 다 올린 다음에 그것들을 구글 플러스가 알아서 그 중에 이 그림 괜찮은데 하고 괜찮은 사진들을 골라주고요. 그리고 괜찮은 사진들을 또 그 이미지 그 이쁘게 보이는 그 뽀샵질 뭐 쉽게 말해서 이펙트를 주는 그런 작업도 자동으로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관련된 안내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홍보용 1분짜리.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진들을 막 찍고 오토 백업이 이제 백업을 해주고요. 올라간 것들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괜찮은 사진들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뽑아주고요. 그리고 이미지들을 보기 좋게 처리해주는 기능. 이 처리가 되게 쉬워 보이실 것 같지만 여태까지의 그 툴들에서 이미지 처리하는 것들은 사람을 이쁘게 하면 뒤에 배경은 처리 못하고 배경을 괜찮게 하면 사람을 처리 못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얘는 사람은 사람대로 따로 배경은 배경대로 따로 해서 한 사진을 그렇게 분리해서 변환한 다음에 그거를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아주 제가 감명을 깊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까지 준비해서 보여드렸고요. 구글 행아웃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채팅 기능, 구글 톡이 있었죠. 그런데 그쪽에서 설명하기로는 텍스트랑 이미지를 같이 공유하는 건 쉽고 이미지랑 화상을 공유하는 것도 쉽고 텍스트와 화상을 이렇게 공유하는 건 쉬운데 텍스트와 이미지와 화상을 한꺼번에 공유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구글에서는 그거를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총 9명까지 동시에 채팅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구글맵 발표하면서 3D 지도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도보 여부 등 자동 인식을 하는 것에 대한 것도 발표를 같이 했었습니다. 구글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키노트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참석한 주요 세션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클라우드 관련된 세션이었거든요. 이 여자분만 구글 분이었고요. 나머지는 파트너사 분들이었어요. 구글 파트너사. 낚였다는 거죠, 제가. 세미나 들어가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내부를 절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구글 클라우드의 뭐 비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부는 안 가르쳐주고 니네들이 구글의 프로덕트를 쓰면 이게 좋아. 그러니까 니네들 구글 클라우드 프로덕트 써야 돼. 그래서 거의 뭐 성토대 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좀 강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성능 쪽이 전문이라서 퍼포먼스에 대한 그 세션을 주로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와 웹적 테크놀로지 부분에 대해서 들은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퍼포먼스, 그러니까 성능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세션은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프로덕트를, 구글에서 만든 프로덕트를 설명을 할 때는 전부 성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세션 같은 경우는 진짜 한 3분의 1 이상을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참석한 주요 세션 중에 페이지 스피드와 크롬 데브 툴에 대한 세션을 들었었어요. 페이지 스피드에 대해서 아시는 분? 정말 모르시나요? 아니, 몰라도 좀 안다고 하시면 책을 드린다고 하니까. 좀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그렇게 받기가 싫으신지. 그 페이지 스피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요 URL 딱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URL을 딱 치면요, 여러분들의 사이트의 점수를 알려줘요. 100점 만점에 니네들 몇 점이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니네들이 얼마나 사이트가 튜닝이 돼 있고 잘 되어 있는지를 분석해주는 툴이에요. 그리고 페이지 스피드 같은 경우는 그런 분석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지만 또 웹서버의 모듈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웹서버에서 튜닝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자세한 거는 여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크롬 데브 툴이라고 해서 크롬에 있는 개발자 도구 있잖아요. 크롬에 있는 개발자 도구 그 개발자 도구를 만든 개발자가 직접 나와서 설명을 했었고, 이 사람이 프리젠테이션 할 때 처음부터 자기의 그 많은 그 개발자들이 그 구글 드라이브에 그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러 오타를 내놓고 그거를 자기가 만든 이 데브 툴 사용해서 바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효과 주고 그 디버깅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끝에 끝날 때 그 자료에 자기 뭐 블로그랑 그런 거 링크를 보여줬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관여된 블로그 중에 그 사이트 중에 discover.devtools.codeschool.com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는 크롬에 있는 개발자 도구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동영상으로 그 개발자가 직강을 해서 사용 가이드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나중에 공유되니까 꼭 안 찍으셔도 돼요. 사진 찍으시는 분 많은데.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관련돼서 이제 제가 3개 들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 자세한 내용은 없었고요. 우리는 이런 거 써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됐어. 구글 최고야.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런 플랫폼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 SQL이라는 것도 있었고, 빅쿼리도 있었고요. 빅쿼리랑 관련된 게 뭐지? 이건가?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하고 컴퓨터 엔진, 연산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앱 엔진, 이러한 구글의 그 클라우드 관련된 프로덕트들이 있었고요. 대부분 처음에는 무료지만 기업이 대상으로 했을 때는 유료로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그리고 이제 웹 기술 관련된 건데요. 이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요. 웹P에 대한 내용도 좋았고, 웹 RTC에 대한 내용도 되게 좋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트라는 랭귀지를 냈어요. 보시다시피 구글이 안 붙고 그냥 ORG죠. 그 산학 협력해서 같이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랭귀지라고 보면 되고, 자바스크립트 비슷한 그 UI 쪽 랭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로 그 HTML5 이용해서 그 움직이는 그 물체를 표현해 주는 거를 데모를 했는데 전혀 끊김없이 빠른 작동을 보였었습니다. 보시면은 뭐 다트 VM이라고 따로 이제 얘네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다트 VM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현재. 그래서 이러한 다트 자바스크립트 같이 다트 파일 만들어서 HTML에서 불러가지고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얘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능상으로는 계속 튜닝하고 있고 자기네들 얘기로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자바스크립트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다트랭.org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웹피라는 새로운 이미지 포맷인데요. 맨 처음에 그 키노트 할 때 이 웹피 관련된 설명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딱 두 개 놓고 야 봐라 이미지 별 차이 없지 않냐 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데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막 거의 그런 표정 있죠. 그래서 웹피로 한 60% 정도 압축을 한 거다 그러면서 보여줬는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구글 어떤 회사든지 어떤 IDC든지 전기도 문제지만 그 네트워크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1KB, 1메가당 1달러인가? 1KB당 1달러인가? 그 정도 돈이 나간다. 그래서 이미지를 압축하면 압축할수록 그만큼 돈이 줄어든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아직은 제약사항은 많습니다. 웹피 같은 경우 무작정 쓰시면 안 돼요. 이해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코딩 하는데 JPG보다 5배에서 10배 느리고요. 디코딩 할 때는 1.3배가 느려요. 그런데 압축률은 높다. 압축률은 한 데이터 크기는 한 3분의 2 정도로,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 3분의 1에서 2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메가바이트당 1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또 이슈가 있죠.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려면 4점대 이상이 돼야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iOS에서는 무슨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고, 크롬이나 오페라는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변환 그 if 작업 해가지고 얘가 이거 인터넷 익스플로러면 웹피를 쓰고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분기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시기상조예요. 그런데 압축률 하나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WebRTC라는 브라우저를 통한 실시간 통신 지원 자바스크립트 API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바로 그냥 그 통짜배기 그 HTML 화면에서 그냥 자바스크립트 몇 줄만으로 동영상 통화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실시간으로 데모로. 그래서 webrtc.org 한번 들어가셔서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안드로이드 관련된 세션은 안 들어갔어요. 저희 회사의 모바일 팀에서 두 분이 같이 가서 저는 안드로이드 관련 세션은 안 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구글 I/O의 키노트는 개발자만 봐서는 안 되고요. 회사에 기획하는 기획자들도 꼭 봐야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발전된 기술도 소개하고 구글 플랫폼 제품을 광고하고 API를 광고하는 자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빨리 손 들어서 대답하시는 분께 선물을, 그냥 몰라도 누구겠어요? 저기 보라색 입으신 분. 아니요, 저 뒤에. 아니 지금 구글 사장이죠. 레리 페이지죠. 레이지 페이지. 이따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분이 레리 페이지인데요. 저도 그랬어요. 가서 쟤 뭔데 애들이 나왔더니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20분 동안 내가 얘기했던 것들 막 얘기하면서 그 목소리 자체는 그 락 가수 있잖아요. 그 락커 엑셀 로즈 같은 그런 건젠 로지스의 그런 허스키한 목소리로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교주인가 쟤? 왜 이렇게 좋아하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레리 페이지였고 주로 얘기하는 내용은 기술이 이 세상을 많이 바꿔왔고 기술만이 최고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술 중심의 구글 I/O 컨퍼런스 와서 많은 것을 배워가기 바라고 뭐 구글 I/O 그 구글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술을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20분에서 30분간 Q&A를 했어요. 일반 거기 참여한 사람들하고 전혀 사전에 짜지 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런 높은 분들은 아시잖아요. 무슨 질문을 해도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 하여튼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에 얘기하는 건 알아들었는데 밥 먹으러 갔었습니다. 결론은 구글은 상생회사다. 그 우리나라의 그 외주의 그 개념과 굉장히 다른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그 같이 커나가는 듯 그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석자의 뷰를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이제 구글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지 이제 느낌상으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세션들은 다 온라인으로 90% 이상은 온라인으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제 구글 실제 엔지니어들이 와서 랩을 하거든요. 이렇게 무슨 앱 만들기, 뭐 무슨 프로그램 만들기, 뭐 무슨 저는 뭐 그것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개발자와 기획자가 같이 하는 뭐 서비스 기획 같이 하기 막 그러면서 한 옆에 한 20명 서 있고요. 조교들 서 있고 구글 엔지니어들 나와가지고 막 설명해주고 자 이제 하세요라고 막 하고 이제 막 사람들 옆에 사람이랑 뭐 같이 하고 뭐 그러는 세션을 들어갔었는데 당연히 나왔죠. 네. 들어갔다가 너무 어려워서 코딩하는 거는 너무 사람도 많고 그랬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